군면제, 그 혜택을 받게 된 선수들이 연일 화제입니다. 충분히 자격이 있다면서 인정받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은 무임승차 논란에 휩싸인 선수도 있죠. 그런데 이 논란 속에서 우리 하태경 의원께서 뜻밖의 미친 존재감을 발휘하고 계시더라고요. 도대체 어쩌려고 우리 방탄소년단 팬클럽을 그렇게 자극을 하신 그러니까 건가요? 이 외부자들 제가 지금 출연해가지고 거의 내부자가 됐는데 아까 노래 부르는 것도 이제는 꽤 많이 들어가지고 어색함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이슈를 선도하는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특활비 폐지 법안 1호 법안 발의해가지고 성과가 나왔잖아요. 두 번째 지금 프로젝트가 불공정 병역 특례를 바로잡겠다. 이번에 이제 국방위 그때 들어왔잖아요. 예. 그때 병역 특례를 쭉 보니까 성악이 있는 거예요. 예. 성악에서 성악 콩쿠르 나가서 1등하면 면제를 받아요. 예. 그때 이제 방탄소년단 빌보드 1등했다고 굉장히 시끄러웠던 때예요. 왜 성악 가수는 1등하면 면제를 받는데 대중 가수는 못 받냐 하는 이야기를 그 당시 했던 거예요. 형평성에 공정성이 안 맞다. 이 지점이었는데 요번에 빌보드가 한 번 더 된 거예요. 1등이. 예. 그리고 아시안게임 야구 욕 엄청 먹어가지고 병역 특례 이야기가 다시 불거진 거예요. 제가 이제 아미 우리 이 존경하는 아미 분들의 존경하는 공격이 나한테 온 게 난 솔직히 좀 억울한 게 있어요. 방탄소년단 팬클럽 이름이죠. 네. 아미가. 이거 이 자리에서 좀 토로하고 싶은데 억울한 게 방탄소년단 그 팬클럽이 화가 난 이유는 언론에 방탄소년단 팬들이 방탄소년단 군 면제를 요청했다. 그래서 이 이슈가 불거졌다는 식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링크 기사에 하태경 순수 예술대주면 방탄소년단 같은 대중예술도 뭐 면제해줘야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게 확 와전이 돼가지고 화살이 저한테 왔는데 이걸 또 이분이 또 받았어. 안 선배가 또 받아가지고 이게 막 불길이 막 야산으로 번진 거죠. 아니, 그러니까 반가운 거거든요. 팬클럽에 이제 오해가 불리기 시작한 게 하태가 방탄소년단 팬클럽이 군 면제를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한 장본인이 아니다. 다른 일부 네티즌들이 악의적으로 유포했다는 걸 이제 이해하기 시작해가지고 불은 거의 다 꺼져가는 지금 형국에 저는 좀 솔직히 걱정되는 게 다시 불 붙이는 외부자들이 또 다시 불붙이는 거 아닌가. 저는 이 법은 유신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남북 간의 냉전 전쟁이 막 시작이 될 때 73년도만 하더라도 대체적인 스포츠 경기력이 북이 더 우월했을 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에게 모든 특혜를 다 주면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운동만 잘하면 대학교 보내주고 병역 혜택도 해줘라.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병역 특례라는 게 그냥 대통령이 국가가 우수한 선수들에게 주는 하나의 시혜고 선물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국민들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투명한 절차가 필요한 그런 지금 시대가 돼버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병역 문제를 부분적으로 대안 가지고 내봤자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안민석, 하태경 의원 두 분이 이 이슈에 이렇게 불나방처럼 이렇게 뛰어든 배경을 살펴보면 병역특례 제도를 좀 손봐야 하지 않겠냐 이런 국민적인 요구가 있었기 때문일 텐데 45년 된 병역특례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도 이번에 이 건은 정말 작정하고 제가 지금 덤벼들었어요. 내가 이제 내용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따끈따끈한 특종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시대 불합리성뿐만 아니라 병역 비리의 온상이 될 수도 있죠. 온상이 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찾았어요. 예. 그게 뭐냐면 나 깜짝 놀랐는데 결정적 증거를 찾았어요. 예. 그게 뭐냐면 나 깜짝 놀랐는데 예술 쪽은 대회에서 1등 혹은 2등을 해야 돼요. 1등 했어요. 국제 콩쿠르. 면제시켜주려면 증서들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입증하는 상장이나 이런 자료를 보고 면제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면요? 이게 뭐냐면 국제음악 콩쿠르의 그 주최 측에서 발급하는 상장이나 입상 확인서는 없고 국내 음악협회가 확인해주는 확인서 그것만 가지고 여태까지 면제를 다 시켜줬어요.
빨리 자막 띄워야 되겠는데 뉴스에. 또 확인된 사실이에요. 확인은 사실 오늘 아침에 공개를 해가지고 일부 언론에는 나왔는데 놀라운 것은 국제대회, 국내대회 다 상장 원본 없이 대리 확인증을 가지고 몇십 년간. 문제는 이걸 부정의 유혹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 협회가 사실상 면제 권한이 있는 거야. 뭐 전수조사해야지 뭐. 그래서 제가 전수조사를 요구했고 예. 문체부하고 국방부에 면제시켜준 예. 증거 서류 다 내놔라. 그래서 뭐 오늘 일부가 올 거고 자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어 지금 뭐지. 그쪽 관련 부처들은 이거 오면은 새로운 병역비리 거의 게이트급의 이런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 그럼 그건 하태경 게이트가 되는 거예요? 잘 파보세요. 하태경 의원님이 이제 예술 분야의 특례 비리를 이야기했지만요. 이 체육 분야에는 얼마나 이게 모순되냐고 하면요. 실질적으로 세계 선수권 대회가 아시안 게임보다 메달 따기 훨씬 더 어려워요.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딴다는 거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인정이 안 돼. 아시안 게임은 인정해야 돼.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래서 이제 가령 이제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마일리지 제도 같은 경우에도 마일리지 제도의 함정은 어떤 종목의 국제 대회는 1년에 너댓 번씩 열리는데 어떤 종목의 국제대회는 2년에 한 번밖에 안 열리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게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죠. 하태경 의원이 전에 제안했던 거는 그 누적 점수제 아니었던가요? 그때 이제 이야기. 그 마일리지 아니야? 마일리지인데. 네. 하태경 하면 마일리지인데. 네, 마일리지는 이제 제가 검토를 네, 이게 해보니까 어려운 지난번에 건데. 이야기했지만 예술은 마일리지를 적용하기가 좀 힘든 게 한 해도 콩쿨이 여러 개 있어요. 뭐 10개, 20개까지 있어요. 콩쿨은 국가대표로 참가하는 게 아니라 순수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체육 경기는 정해주면 되는 거죠. 아시안게임 4년마다 있고 올림픽 4년마다 있고 그럼 세계 선수권 대회 중에서 경기가 많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 종목의 경기를 공평하게 정해줘야 되죠. 그렇게 이제 형평성 있게 종목들을 정해놓으면 누적 점수제로 충분히 채용은 가능한데. 그래서 저는 잘못된 그 판단이라고 보고요. 선수들은 점수를 따기 위해 가지고 국가대표 생활을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국가대표라는 게 하나의 명예인데 그다음에 마일리지 된 다음에 선수는 짬짬이가 또 가능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나는 이제 점수 땄으니까 너가 출전해. 네네.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가 됐기 때문에 몇 년 전에 병무청에서 검토하다가 이걸 접은 것이거든요. 주무부처가 병무청, 문체부, 국방부인데 이렇게 모두 다 움직이기 시작한 만큼 병역 특례 개선은 이제 사실은 시간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외부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뭐 헐리우드에서 스타 하는데도 연예 생활 하면서도 그냥 들어와가지고 또 병역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국가주의 스포츠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금메달 땄으면 그 사람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올림픽이라는 게 국가 대항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개인 대항이거든요. 이게 이런 시각으로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금메달, 국위선양 이렇게 되는데 대한민국 국이 충분히 선양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메달 따고 이런 걸로 선양될 시대는 좀 지났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지금 폐지를 했으면 좋겠고 딱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실 모든 젊은이들한테 그 2년간의 복무 시간을 뺏긴다는 건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이잖아요. 하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들한테는 아주 그 특정한 젊은 기간에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운동선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경우에 한해서 그들의 프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약간 대체 복무를 시켜준다라든지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은퇴 후에 자기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로 주자. 그게 아까 이제 우리 하태경 의원님하고도 이제 분장실에서 공감을 했고. 안민석 위원장이 먼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은퇴 이후에 일종의 재능 기부 같은처럼. 그렇죠. 말하자면은 이제 손흥민이 마음껏 유럽 프로에서 뛰도록 해주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축구 클럽이라든지 학교 축구에 가서 아니면 선마을 가서 축구단 아니면 순회 코치로 그렇게 이제 재능 기부를 하면은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것이고 손흥민 선수의
명예도 떳떳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방식이거든. 원래 병역이라는 게 사실은 로마에서도 시민권을 결정하는 유일무이한 원칙이 병역이에요. 납세 의무를 했다 그래서 시민권을 주는 게 아니라고. 병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매우 아주 고유하고 독특한 국민의 그 봉사 의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저도 차제에 없애는 게 폐지하는 게? 맞다. 다만 지금 이미 보니까 분야별로 다 훈포장 표창 제도가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 표창 같은 경우는 이미 문화, 뭐 그다음에 저 체육 다 있어요, 보니까. 공적서 같은 거 만들고 할 때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생각보다는. 정부 위원회에서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연기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역시 그거를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 문광의 우리 위원장님께서 요번에 주도를 해서 딱 깔끔하게 멋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네. 이 이슈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의견을 이제 수렴을 할 텐데요. 저는 좀 국민 공론화를 좀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예. 이걸 한번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대에 따라서 남자 여자에 따라서 이 입장이 굉장히 많이 틀리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군 문제라는 거는 아주 폭탄과도 같은 아주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방식의 네. 국민 공론이 필요하다. 특히 제가 우려하는 게요. 이걸 국회에 맡겨두면요. 여러 분야의 예술이면 장르, 체육이면 스포츠 종목 이걸 가지고 넣고 빼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국회의원들이요. 자기와 관련돼 있는 그런 단체, 뭐 그런 종목, 그런 장르 이거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 문체위의 위원님들일 수도 있고 국방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국회에서 맡기면은 저는 굉장히 결론 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장 되더니만 많이 약해졌네. 충분한 국민 공론을 거친 그 의견을 오늘 자기 책임을 안 지려고 그 그래. 의견을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본인이 위원장인데 위원장으로서 책임지는 그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거는 민감하고 신중하고 중요하게 다루는 이슈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이 현실도 잘 몰라요. 제가 여기 출연하기 위해서 진천 선수촌을 제가 갔어요. 가서 선수들과 지도자를 면담하는데 이때까지 지난 10년 이상 동안에 이 문제 포함해가지고 국회의원이 자기들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이 분야만 그러겠습니까? 나머지 순수 예술이라든지 대중예술 분야도 국회의원들이 네.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에게 이 문제를 맡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서 대단한 스킬이야 이게. 도망가면서 깨알 같은 자기 자랑을 하면서 도망까지 가. 특위위원장을 대단한 스킬. 한일경 최고를 특위위원장을 가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그게 다 읽히구나. 문재인 정부 지지율 떨어지는 게요. 책임을 안 질려 해요. 책임을 안 질려 해요. 뭐 좀 어려운 문제 있으면 공론화위원회에 맡겨가지고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성공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 문제에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왜 국회의원을 뽑아줬어요? 우리 보고 좀 욕을 먹더라도 할 건 하라. 그럼 국회 특위원장을 날 시켜주세요. 한 달만 내가 오늘 여러 개 한다. 대북 특사도 가고. 한 달만 공론화위원장을 책임 좀 저한테 할게요. 맡겨주세요. 그러면. 내가 여당 대북 할게요. 특사는 하위원회 바꾸자. 하시고 저한테 한 달 공론화 지금 두 분 뭐 하시는 겁니까? 자기네들끼리 다 해먹네.